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김사부입니다. 채권 추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채무자 통장 압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빨리 안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통장을 압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단 하루라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무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장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죠. 이걸 신청할 경우에 만일 오늘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3 일에서 5일 안에 법원에 압류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압류 결정이 난 당일에 법원에서 제3 채무자인 은행들한테 채권 압류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우편 발송된 그 압류 결정문은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4 일째 되는 날 정도에 해당 은행들에게 도달이 되고,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바로 채무자의 예금 계좌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고, 이때부터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가정하고요. 오늘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는 법원에 압류 결정이 떨어지고, 그 금요일 날 해당 은행에 우편으로 결정문을 발송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놀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다음 주 목요일 날 해당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법원 접수 시점으로부터 해당 은행에 도달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주말 포함해서 평균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류가 완벽했을 때 얘기고요. 신청서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가 틀리거나, 아니면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게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3 주에서 4 주가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는 이미 은행 잔고를 비워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빨리 통장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실무자가 추천하는 3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소송 활용은 필수입니다. 종이소송으로 접수하면 보정명령이나 압류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그 오가는 시간만 최소 3-4 일씩 걸립니다, 편도. 그러면 보정명령 한 번만 나와도 6 일에서 8일 정도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보정서 제출도 실시간으로 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 채무자의 주소나 그 대표자 성명, 이런 것들은 당사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사소한 오타 하나로도 실제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례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농협은행으로 잘못 기재해도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명령이 나오면 보정 명령 한 번 받을 때마다 이 아까운 날짜를 며칠씩 손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요. 압류 결정문이 해당 은행들한테 송달될 때 압류된 그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답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제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을 반드시 압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해당 은행이 법원에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고, 우리는 은행이 제출한 진술서를 열람해 본 다음에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어 압류가 들어와서 경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압류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꽝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장 압류의 목적은 단순히 채무자의 통장에서 잔액을 뺏어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압류의 장점은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해서 채무자의 경제적 팔다리를 묶는 겁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또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채무자의 경제 활동에 치명타를 주게 되는데요. 채무자를 압박해서 "제발 돈 갚을 테니까 압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손들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본인 명의 주거래 은행을 안 쓰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통장 압류 결과는 결국 깡통 계좌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통해서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채권 추심을 의뢰하시면 별도의 재산조사, 신용조사 이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 없이 채무자에 대한 그런 사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 추심 의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1:1 카톡 상담을 이용하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통장 압류 신청을 의뢰하시면 작성 비용 통상 33만 원에 진행을 해 드리는데요. 이 작성 비용은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압류 신청서 작성 대리에 들어간 법무비용 33만 원, 이거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문에 포함시켜서 압류 신청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압류 비용 33만 원 아끼려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다가 아까운 시간, 노력, 압류 타이밍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시간, 노력 그리고 타이밍 모두 잡으시고, 채권자분들은 사업이나 직장 업무에 전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통장 압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개인 통장 압류와는 달리 법인 통장 압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아무리 통장을 압류해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 개인은 통장에 압류된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로 추심해 갈 수 있는 그런 돈은 200만 원에서 185만 원을 뺀 나머지 1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은 이런 제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돈 1 원까지 다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은 세금 문제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한 타인 명의 계좌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이 막히면 정상적인 거래 대금 결제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직원 월급 지급이나 그리고 거래처 대금 결제, 그리고 뭐 임대료 납부 같은 거, 이런 결제 업무가 모두 멈추기 때문에 법인 통장 압류는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변제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카드가 됩니다. 통장 압류는요, 채무자가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채권 추심 관련 문의는 대표 번호나 저희 1:1 카톡 상담으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김사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